제가 중간고사 아직 답안지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나 잘 모르겠네요. 조교한테 증언을 듣기로는 시간을 거의 다 채우고 나가더라. 일찍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어땠을라나 모르겠네요. 저하고 조교는 그날 딱 시험 보러 와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시험 문제 너무 쉽게 낸 거 아닌가? 막 둘이 그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되게 빨리 풀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었나 봐요. 네, 당연히 아니었나 봐요. 네, 그렇고요. 과제를 하나 냈는데 그 과제 아니고 그 강의 의견을 한번 중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일단 이 클래스에 과제로 올라가 있긴 한데 그 구글 폼 있잖아요. 구글 설문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는 구글 설문이 있어서 거기다가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명으로 할 거다. 그러면은 학번이랑 이름을 써주세요. 그래도 제출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익명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익명으로 한번 내고 학번 이름 써가지고 그냥 점 하나 찍어가지고 제출해주세요. 제출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나 이번에 익명으로 낼 거예요 하면은 익명으로 의견 쓰고 싶은 거 쓰고 기명으로 한 번만 그냥 아무 내용 없이 한 번만 내주세요. 그 사람이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중간에 한번 특히 이번 학기 이 수업을 처음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잘 몰라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통 미분으로 가려면 극한부터 시작을 하겠죠. 난 극한을 모른다. 극한은 아세요? 미분을 완전 처음 들어보는 분. 또 없네요. 미분을 대충 알아요? 대충은 아시나 보네. 그럼 난 다항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나 이런 거 미분할 수 있다. 나 이런 거 미분할 수 있다. 돼요? 미분 돼요? 그러면은 나는 편미분을 할 수 있다. 편미분도 돼요? 편미분 못하는 사람. 편미분 나 처음 들어본다. 나는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다. 돼요? 이것도 돼요? 이거 강의 자료 너무 쉽게 들고 왔네? 그러면 난 그레디언트를 안다. 나 그레디언트 안다. 그레디언트. 난 그레디언트는 처음 듣는다. 그레디언트는 처음 들어요? 편미분까지는 알아요? 편미분도 잘 몰라요? 편미분? 대충 그럼 미분은 안 해? 오늘 강의 자료 잘못 들고 왔는데? 저는 왠지 극한과 미분 거기 중간쯤 어디에서 있을 줄 알고 되게 기초적인 내용을 많이 들고 왔거든요. 이거를 좀 다음 시간부터는 훨씬 더 좀 올려가야겠네요. 네. 그럼 다항함수 미분할 줄 알고 지수함수는 미분할 줄 아세요? 요거 나 미분할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좀 있네요. 그럼 다항함수는 되고 지수함수는 안 되고 뭐 사인이나 코사인도 혹시 되나요? 나 사인 코사인 미분할 수 있다. 없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 정도를 출발로 해서 요거를 하고 합성함수 미분 같은 거 좀 하고 뭐 할 수 있으면 편미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 완전 다 쓸모 없어졌네. 당황스럽네. 뭐 해야 되냐? 어, 그러면은 요런 얘기를 좀 합시다. 요 얘기를 조금 합시다. 함수를 어떤 함수가 있을 때 함수를 evaluate 한다는 거. 함수를 우리가 평가한다, evaluate 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해보고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dx분의 dy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이게 왜냐면 나중에 뭐 체인룰이나 아니면은 합성함수, 합성함수의 미분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dx분의 dy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 가볼게요. 굉장히 당황스럽네.
그 오늘 강의 자료 보고 되게 뭐 이런 걸 하나 싶었겠네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다 넘어가고 함수를 이벨리에이트 한다. 요 내용부터 좀 해봅시다. 아, 당황스럽네. 우리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다항함수가 하나 주어졌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가 그리죠. 우리가 그린다는 걸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요 함수는 너무 당황스러워 지금. 스칼라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니까 우리가 뭐 이거를 뭐 y는 fx다 이렇게 써서 어떤 주어진 x에 대해서 거기에서의 함수 값을 이렇게 재가지고 여기 y에다가 찍어서 여기 y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x, y라는 한 점을 찍을 수가 있죠.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고 주어진 입력값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출력을 계산을 해서 점을 하나 찍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뭐 여러 입력에 대해서 출력값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쭉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잖아요. 꼭 이 함수가 아니라고 합시다. 그냥 주어진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뭐 해야 되지? 우리가 여러분들 함수를 이벨리에이트 한다는 거는 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했던 거 그냥 다시 가져와야겠다. 요런 함수가 있다 쳐요. 그러면은 이 입력에다가 뭔가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해서 그러면 계산이 되겠죠. 해서 뭐 4, 4, 8 나오겠죠. 요렇게 함수가 원래는 보통 주어지는 함수가 어떤 변수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입력이 x라고 주어졌을 때 그 출력값을 이렇게 계산을 할 거다라고 함수의 원형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함수를 평가한다, evaluate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런 그 입력에다가 이제 특정 값을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하겠다. 대입을 해서 그 결과로 뭐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보겠다. 그거를 우리가 evaluate 한다고 해요. 뭐 한국말로는 평가한다. 뭐 그런 말을 쓰죠. 결국 대입을 해서 그 함수의 결과를 계산을 한다.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얘 미분 도함수를 구할 수 있죠. ex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생겼겠죠. x에 대해서 fx는 이렇게 생기고 그거의 도함수는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점에서 뭐 x는 1이라는 이 점에서 여기에 세로 위치가 뭐가 되겠어요? 1, f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 위치는 1, 우리가 주어진 어떤 값이 되는 거고 여기 세로 위치는 이 함수에다가 1을 넣어서 평가를 해서 얻어진 그 결과값 아마도 1,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점에서 이 세로 방향으로의 위치는 여기 주어진 입력값에서 이 함수를 평가를 해서 얻어진 그 결과가 여기에 주어지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또 도함수가 하나 주어져요. 여기 미분을 한 함수가 있어. 여기가 x는 1일 때 이 도함수도 평가할 수 있죠. 이렇게 도함수에다가 입력을 넣어서 그 함수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아마도 2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점의 좌표 벡터로 표현을 하자면 1,2라는 좌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함수도 함수죠. 도함수도 어떤 주어진 함수를 미분한 함수라서 도함수라고 부를 뿐이지 함수는 함수예요. 함수는 함수고 이 함수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주어진 입력을 넣어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1일 때 계산이 되면은 뭐 2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뭐 f'이라는 이 함수를 x는 1이라는 지점에서 이벨리에이트 해보면은 2라는 애가 나온다가 되죠. 근데 이 도함수
도함수의 결과로 나온 이게 사실은 여기 이 원래 함수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된다 이거죠.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함수 값, 여기에서 나온 이 세로 위치, 여기에서의 세로 위치는 사실 여기에서의 기울기로 나타난다. 뭐 이런 거. 그 순간에서의 변화량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너무 쉽나요, 이 얘기? 너무너무 쉽나요? 네. 함수를 evaluate 한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더 나가볼게요. 오늘 그냥 수업을 끝낼 수는 없으니까 무슨 얘기라도 좀 해볼게요. 원래 미분이라는 게 여러분들 극한의 개념을 쓰면은 어떻게 써볼까? f'x라는 게 뭐 h라는 걸 두면은 이제 요렇게 되죠. 그래서 함수를 요렇게 그려놓고 아이고 이건 깨끗하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네. 어떤 점 x가 있고 그것보다 h만큼 떨어진 지점 뭐 그게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함수를 그려 놓으면은 여기 가로축 여기 가로축은 입력에 대한 축이 되잖아요. 입력축이 되죠. 우리가 스칼라가 들어와서 스칼라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세로축은 출력축이 되는 거죠. 출력을 나타내는 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 이거예요. 여기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요만큼 변할 때 혹시 그 출력값은 요만큼 변화하잖아요. 요만큼 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로 조금 움직여 볼 때 세로로는 얼마만큼 움직일지를 따져보자는 게 미분이고 특히 이제 맨 처음에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다가 그렇죠. 여기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기울기라고 해서 뭐 x값의 증가량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증가량 또는 뭐 h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y축의 증가량 요거 두 개를 비율로 놓고 입력이 요만큼 변할 때 혹시 출력은 얼만큼 변하니? 그러니까 입력의 변화랑 입력의 변화하고 출력의 변화 사이에 비율을 구하는 거죠. 비율. 입력이 요만큼 변하면은 출력은 얼만큼 변해. 근데 그거를 이제 극한의 개념을 가져와서 두 점을 무한히 가깝게 만들었을 때 그때 변하는 비율 자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엄청 크게 확대를 해서 사실 이렇게 아주 조금 변화하고 있지만 요 점과 요 점 사이를 무한히 가깝게 만들어서 여기가 아주 조금 변할 때 이제 세로는 얼만큼 변하는지 그거를 엄청 확대해서 보자 이거죠. 극한으로 다가가게 했을 때 그때 순간에서의 기울기를 보자 이거죠. 네. 무슨 얘기 할라 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 도함수를 만약에 fx를 y라고 뒀을 때 이 함수의 도함수를 f'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dx분의 dy로 쓰기도 하죠. 이거 나 처음 보는 사람. 난 dx분의 dy를 처음 봐요. 아, 처음 보진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d자, 이 스몰 d가 어떤 맥락에서 왔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델타 x를 빵으로 보낼 때 요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의미적으로만 생각하면 엄밀하게 표현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의미로만 표현을 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는 h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 어떤 점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델타 x만큼 이동을 시키자. 그러니까 x의 변화량, x가 얼만큼 변화했나라는 의미에서 델타 x를 쓰고 그만큼 움직였을 때 출력이 변하는 걸 델타 y라고 쓰는 거예요. 앞에 세모를 붙이면 우리가 델타라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점은 x, y였겠죠. 내지는 x, fx였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요 점은 그랬을 거고 요만큼 이동을 한 이 점.
이 점은 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아까는 h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함수값도 평가를 해보자면 이렇게 나오겠죠. 내지는 얘를 y 플러스 델타 y라고 쓰는 거죠. y로부터 얼마만큼 변해왔는지를 따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델타 y, 델타 x로 쓰긴 했는데, 뭐 델타 y라고 하면은 이렇게 변화한 위치에서 평가한 함수랑 원래 위치에서 평가한 값을 뺐을 때 그 두 개 사이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마찬가지로 그냥 어떤 위치에서 원래 위치를 빼서 얻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현을 하면 이건 평균 기울기죠. 평균 기울기. 그냥 델타 x만큼 떨어져 있을 뿐이죠. 델타 x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점이 있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평균적인 기울기를 구하자라고 하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겠죠. 여기에 증가량 분의 여기에 증가량 하면은 우리가 기울기가 나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dx, dy가 된다는 거는 얘를 뭐 사람들마다 쓰는 게 좀 다른데 얘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변화량을 0으로 보내자. 변화량을 0으로 보내자. 내지는 얘를 아주 작게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변화량, 여기만큼 떨어진 거를 우리가 델타 x라고 쓴다 했는데 걔를 무한히 작게 만들어서 걔가 진짜 조금 변할 때 얘는 얼만큼 변할까? 근데 되게 그게 좀 큰 스케일에서 변화할 때는 우리가 델타라는 부호를 쓴 거고, 그거를 극한으로 보내서 진짜 조금 변할 때, 막 0.0001 변할 때, 그때 의미를 살릴 때가 이제 스몰 d가 되는 거예요. 스몰 d. 그러니까 좀 큰 범위에서 변할 때는 이렇게 삼각형을 써서 델타 x, 델타 y를 쓰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극한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진짜 작은 변화. 그러면 진짜 작은 변화분의, 그러니까 입력에 있어서 진짜 작은 변화 분의 출력에 있어서 진짜 작은 변화량. 입력이 조금 변했으니까 출력도 조금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dy라고 해서 dx분의 dy 두 개 사이의 비율을 구하면은 요거는 이제 순간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dx분의 dy라고 쓰는 이유는 x가 진짜 조금 변할 때 그때 반응한 y가 진짜 조금 변한 양, 그거를 우리가 dy라고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야매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미분을 표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기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함수를 평가를 한다, 특히 뭐 도함수를 평가를 한다, 뭐 어떤 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뭐 도함수가 여기에서 평가를 하자라고 하면은 4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써도 돼요. 뭐 얘를 y라고 놓고 다른 색 쓸게요. 얘를 y라고 뒀을 때 dy분의 dx인데 x는 2에서 평가를 할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런 노테이션을 사용하기도 해요. 또는 뭐 dfx를 x로 미분을 하자. 근데 x는 2일 때 또는 아, 그쵸. 또는 또 다른 방법이 또 있나? 뭐 하여튼 이렇게 사용을 해서 똑같이 결과는 4라고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프라임을 사용하는 표기법에서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 d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한다 입니다. 네. 뭐 얘기한다고 했지 내가? 요거 두 개 얘기한다고 했구나. 체인룰이랑 합성함수까지 가겠다. 너무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왔나요? 괜찮나요? 아니 너무 다 안다고 하길래 너무 갑자기 막 뛰어왔나? 어, 왜냐하면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합성 함수라도 조금 해볼까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편미분? 편미분도 뭐 지금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냥 적당히 설명을 해볼게요. 편미분. 편미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파셜이라는 말을 쓰죠. 파셜 데리버티브라는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전까지 봤던 그냥 일반적인 미분은 보통은 이 미분에서 나온 함수는 스칼라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였을 거예요. 주로 fx는 y가 주어져서 뭐 얘를 x로 미분을 하는 요런 모양만 봤었잖아요. 스칼라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가 있고 딱 입력은 딱 하나만 주어졌을 때 그때 미분을 하는 건 쉽죠. 뭐 fx가 뭐 다항식으로 주어져도 상관없고 얘가 뭐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주어져도 뭐 그렇다 치고 사인 코사인이랑 지수함수는 차차 합시다. 뭐 일단 다항식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 주어졌을 때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별일 아니죠. 별일 아닌데 우리가 그런 함수만 주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함수만 주어진 게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변수를 두 개를 받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어. 입력을 두 개를 받아. x랑 y를 두 개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 함수의 결과값 자체는 두 개의 영향을 받잖아요. 두 개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x랑 y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세로축으로 fx, y를 그리게 되면은 뭐 이렇게 생긴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회전해 있는 모양으로.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게 이제 아까처럼 그냥 스칼라 함수, 이렇게 스칼라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라면은 기울기라는 걸 정의를 할 수 있었어요. 여기 입력이 조금 변할 때 출력이 얼마나 변하니? 여기서는 입력이 요만큼 변할 때 출력이 얼만큼 떨어지니?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방향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 입력이라는 게 변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많아졌어요. 되게 많아져서 이게 뭐 결국에는 그레디언트랑도 이어질 텐데 일단 편미분부터 해봅시다. 편미분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x랑 y랑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여기 x 방향으로만 기울기를 구해보자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y 방향으로만 기울기를 구해보자예요. 다른 입력은 고정을 시켜놓고 다른 입력은 그냥 상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다른 입력은 상수로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보자가 편미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얘를 Z라고 할게요. Z. 얘를 우리가 Z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래는 Z를 뭐 X로 미분해 이렇게 쓰잖아요. D라고 썼잖아요. D. D가 아니라 이제 편미분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꼬부랑을 씁니다. 꼬부랑. 우리가 보통 파셜이라고 읽어요. 파셜. 그래서 파셜 X분의 파셜 Z.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아까 썼던 그 소문자 D랑 똑같아요. 소문자 D랑 똑같은데 다만 얘는 편미분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변수는 오로지 이거 하나야. 그래서 Z를 X 하나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줘. 가 됩니다. 그러니까 Z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Z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거를 X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는 거예요. Y는 상수 취급이에요. Y는 상수입니다. 상수는 미분하면 0되잖아요. 그러니까 Y제곱은 그냥 Y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해봤자 얘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애니까 걔는 그냥 0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Z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얘가 상수가 되죠. 2Y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요거를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별거 없고 그냥 변수 하나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자. 지금 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보자 입니다. 몇 개 한번 해보실래요? 요거 또
몇 개 한번 드릴게요. 뭐 해볼까? 요런 거. 요거 한번 3개 해보실래요? 아, 미분을 알고 계셨구나. 해볼까요? 여기 요거부터 해봅시다.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할게요. 그럼 이거 어차피 더하기로 연결돼 있는 거는 각각 따로 미분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되죠. 얘 x로 미분하면은 요거죠. 요거 x로 미분하면은 y는 그냥 컨스턴트, 그냥 스칼라, 얘 2처럼 그냥 2y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x에다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2y가 됩니다. 2 곱하기 x 곱하기 y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 이 y는 이 2랑 하는 역할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상수일 뿐이에요. 컨스턴트. 얘는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얘도 똑같네. 요렇게 나오겠네요. 아니면 뭐 좀 정리하자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값이 x가 변해도 변할 거고 y가 변해도 변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y가 진짜 조금 아니야. x가 나 잠깐만. 죄송해요. 갑자기 여기서 바꿨네. 2y 여기까지네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도 x가 변해도 바뀔 거고 y가 변해도 바뀔 건데 그 중에서 x가 조금 바뀔 때 얘는 얼마만큼 바뀔 거니가 되겠죠. x가 조금 변할 때 요 요 값은 요렇게 변할 거야 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x랑 y의 위치마다 다르죠. x랑 y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주어졌죠. 이거 왜 y가 빠졌냐? 얘가 뭐 x가 1, y가 1인 지점에서는 4가 나올 거예요. 그쵸? 이제 좀 헷갈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값이 x가 변해도 변하고 y가 변해도 변하는데 그 중에서 x가 조금 변할 때 얘는 얼마만큼 변해? 4라는 비율로 변할 거야. 그 점이 어디일 때? 1,1일 때. 1,1일 때. 1,0일 때는 또 얘가 달라집니다. 2가 됩니다. 2. 네. 그러니까 미분을 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 평가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볼까요? 얘를 만약에 그림으로 그리자라고 하면은 이거 사실 x 플러스 이거 그림으로 어떻게 나오냐? 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생기나? 이게 어떻게 생기죠? x 플러스 y가 어떻게 생기지? 이거 그림으로 못 그리겠어. 어떻게 생기죠? x 플러스 y? 죄송해요. 적절하지 않은 인 것 같아. 하여튼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얘도
주어진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지만 그 결과도 어쨌든 x와 y의 함수는 맞아요. x랑 y에 대한 함수예요. x랑 y가 주어져야 결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y가 달라지면은 그 y의 영향을 받아서 기울기도 달라질 거다. 그게 이런 관계를 갖고 나타날 거다가 되겠죠. 이거 어차피 오늘은 그냥 밑밥만 깔고 나중에 뭐 편미분이나 합성함수 다시 제대로 한번 할게요. 오늘 어차피 시간이 남아서 그냥 여러 가지 해보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y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요거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거일 거고, 요거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x는 아무 의미 없다. 요렇게 나옵니다. 네. 요거는 그냥 y 1차에 대해서 요거 앞에 붙어 있는 거니까 요렇게 나오고, 2차에 대해서 붙은 거니까 2가 요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하나 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여기는 그냥 다항식 미분하는 거니까 별 의미 없이 나옵니다. 마지막 것도 해보겠습니다. 요거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냥 y가 띡 나올 거예요. 요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아무 의미 없고, 요거는 z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y 플러스 z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좀만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어제 수업에서 하긴 했는데, 하다가 너무 울컥울컥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거를 이제 아빠의 관점에서 느꼈던 거예요. 우리 이제 선형대수 배웠으니까 선형대수적인 표현으로 해볼게요. 우리가 살면서 되게 기쁨이나 행복을 많이 느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행복이라고 해야 할까? 하여튼 뭔가 살아가면서 되게 즐거운 순간들. 이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우리가 행복을 느낄 거예요. 뭐 어떤 거, 뭐 예를 들어서 성취가 될 수 있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그 대학을 잘 간 거, 뭐 박사 학위를 딴 거, 막 교수에 임용이 된 거,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결혼이었던 적도 있고, 또 뭐 하여튼 뭐 결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정신적인 걸 수도 있고 육체적인 걸 수도 있고 하잖아요.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아이가 생기면은 이게 새로운 축이 생겨요. 새로운 축. 이게 꼭 디멘션이 1이란 법도 없어. 여러 개가 생겨요. 여러 개가. 아이랑 관련이 된 행복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뭐 아이가 생겨서 뭐 우리를 닮은 2세가 생기고 뭐 걔가 커가는 걸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얘가 한 해 한 해 커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 되게 기뻐. 너무 행복해. 근데 그 행복이 진짜 그전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장르의 행복이에요. 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거는 이번 일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사실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너무너무 행복해서 되게 무서워. 솔직히 말하면 진짜 무서웠어. 무섭고 두려운 게 생겨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그냥 안타깝네 하고 지나갔을 만한 일일 텐데, 그냥 뭐, 그냥 기사나 이런 데서 사회면에서 그냥 뭐 좀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 뭐 어떻게 해서 뭐 좀 젊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 아니면은 뭐 아이를 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 진짜
그냥 보통 사람 느끼듯이 느꼈는데 그런 게 너무 와닿는 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출근할 때 차를 몰고 한 1시간 반을 온단 말이에요. 고속도로를 오는데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나. 어떻게 잘못돼. 그게 너무 슬퍼. 상상만 해도 너무 슬픈 거야.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 우리 집, 우리 가족에서 내가 요즘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나 의미가 되게 큰데 그게 만약 어느 날 사라져서 내 아내랑 내 아이가 나 없이 남겨져. 그거를 상상만 해도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웠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이 너무 커서 이게 진짜 뭐 다른 거는 진짜 세세하잖아요. 뭐 내가 뭐 지나고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해봤자 그거 뭐 없어도 그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커서 어느 날 내가 없어지거나 와이프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아기가 없어지거나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로도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진짜 두렵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냐면은 그냥, 그냥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당연히 이어지더라고. 그냥 뭐 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진짜 하는 얘기가 그냥 뭐 물론 잘 되면 좋겠지. 나도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잘 되고 못 되고 간에 결국에는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야 그것도 뭐 누가 뭘 잘했네 못했네 따질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어디 아픈 데 없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너무 감정이입이 많이 되더라고. 특히 막 젊은 분들이 많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여러분들 부모님 어떠실지 몰라요. 좋은 부모님도 있고 나쁜 부모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부모님 자식들이잖아요. 내가 태어난 게 결국 엄마 아빠가 있었으니까 태어난 건데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 너무너무 그거 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뭐 3년 전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 다른 상황이나 다른 시점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벌어지지 않았는데 올해는 뭔가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여러분들 생각은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 누구에게 있냐를 따지자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정부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경찰이 문제다 아니면 그거 개개인이 문제다 그렇게 따지는데 모르겠어. 모르겠고 그냥 공학 엔지니어로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야. 뭐가 됐든 문제는 있었을 거예요. 뭐가 달랐을 거 아니야. 뭐가 달랐고 뭐가 문제가 됐고 뭐가 원인이 돼서 이런 일이 분명히 터졌을 텐데 그거를 제발 이번에는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뭔진 모르겠어. 어떻게든 찾아내서 이런 일이 그냥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 이 뭐 정치적으로 끌고 가든 뭐든 간에 뭔진 모르겠고 어쨌든 답은 내놔줬으면 좋겠어. 답을 내놔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런 일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벌어지잖아요. 뭐 가깝게는 세월호도 있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천안함도 얘기하겠지만 천안함은 약간 북한이 나쁜 짓을 한 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성수대교 붕괴, 상품백화점 붕괴 그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학교 갔다 와 가지고 상품백화점 넘어져 가지고 한 몇 주 동안 계속 구조 작업을 하는 게 항상 TV에 나와서 이제 며칠 지나서 또 생존자 나왔다. 며칠 지나서 또 생존자 나왔다. 뭐 최장 기간 생존자로 나왔다. 그거를 맨날 뉴스로 봤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그런 거 있었지. 또 잊을만 하면은 뭐 시랜드도 있었고 또 그때 막 뭐 MT에서 눈 와가지고 무너진 적도 있고 이게 막 몇 년 좀 진짜 세월호도 좀 잊을만 하니까 이제 또 이게 터진단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유독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좀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너무 커요. 네. 생각보다 말이 너무 길어졌네. 되게 말 길어진 김에 어차피 오늘 할 얘기도 없잖아. 말이 길어진 김에 이런 일이 사실 유가족분들은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고 우리 아이한테만 일어나고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사건이나 이런 안전이랑 관련된 이런 일은
어떻게 보면 사실 공평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누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잖아. 그게 당장 오늘이 될지 내가 내일이 될지도 모르고 내가 될지 뭐 여러분들이 될지도 몰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공평한 면도 있어서 그게 되게 참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안 일어나도 됐을 법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도 있고 영향을 별로 안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이번 주는 뭐 애도 기간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슬퍼하시고 네. 충분히 안타까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사실 운전하고 오면서 울었어. 그 생각하다가 울었어. 네. 그렇고요. 무슨 얘기를 더 하면 좋을까? 그 차라리 일단 미적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고 있던 토픽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미분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편미분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랑 이어져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무엇이고 그래서 이어져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까지 가는 게 목표였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편미분 쪽에서 약간 갈라져 나오자면은 체인룰로 갈 거예요. 원래 체인룰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좀 알고 있으니까 백프로파게이션을 조금만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백프로파게이션 하려면은 뉴럴 네트워크를 다 설명해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백프로파게이션의 아주 일부분만 조금 떼와서 체인룰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백프로파게이션 뭔지 그거를 살짝 맛보자 그 정도가 생각이 들고 확률 통계는 사실 심지어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 배우고 싶은 주제가 있나요 혹시? 그냥 오늘 이렇게 된 김에 나는 여기까지 알고 싶다. 사실 확률 통계도 시작해 보면은 맨 처음에는 그냥 확률 변수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확률 변수가 보고 확률 분포가 보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뭐 독립이 어쩌고 저쩌고 할 거고 조건부 확률이 어쩌고 조건부 확률 뭐 기대값 뭐 이런 거 나올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고급으로 넘어가자면 뭐가 있을까? 궁금한 거 있나요? 고급. 확률 통계 고급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미분적분에서는 요런 게 되게 좀 고급 내용일 것 같아요. 이제 머신러닝에 실제로 쓰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면 진짜 막 멀리 가면은 KL 다이버전스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KL 다이버전스 처음 들어봐요? 막 그런 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아니면 뭐 조건부 확률에서 조금 나와서 이거 사실 KL 다이버전스는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정보 이론을 거쳐서 정보 이론과 엔트로피를 거쳐서 그쵸 엔트로피도 하면 좋겠네.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조건부 확률에서 베이즈 티오렘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이즈 티오렘 가서 뭐 ML이나 MLP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혹시 뭐 여기서 좀 탐나는 주제가 있어요? 뭐요? 네? 뭐요? 미적분에서 백프로파게이션이요? 여기까지 한번 가봐? 또 어차피 오늘 하반기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고 할 것도 없으니까 무엇이든 접수 받습니다. 네, 이번 학기에 해줄게. 지금 말하면 해줄게. 미적분에서는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바라보고 할게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극한. 여기부터 와야 되는 줄 알았어. 다항 함수의 미분. 또, 뭐, 막, 나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공부하는데 확률 통계에서 이런 거 나오던데 이거 뭐예요? 그런 거 혹시 있나요? 확률 통계는 얼마나 알아요? 나 기대값을 구할 수 있다. 나 분산을 구할 수 있다. 분산은 당연히 구하겠죠? 조건부 확률, 독립,
그 다음 뭐 나오죠? 나 가우시안 분포 안다. 어, 나는 공분산이 뭔지 안다. 그 공분산도 좀 넣어야겠네. 공분. 그치. 멀티베리에이트로 가야 되는구나. 그럼 공분산을 좀 거쳐서 가우시안도 가보고, 솔직히 정보 이론이나 엔트로피 이거는 머신러닝에서도 배울까 말까 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서 엔트로피 조금 해드릴게요. 이제 막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배우러 가면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쵸, 뭐. 그거 뭐 딥러닝에서 로스 함수로 뭐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그 엔트로피가 뭔지 살짝 맛이라도 보고 이것도 살짝 욕심을 내볼게요. 근데 이건 좀 어려워. 조건부 확률이라도 좀 잘 다듬으면 좋을 것 같고 공분산 할 거고 이런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또 나는 뭐 미적분 확률 통계 상관없고 뭐 수학 관련해서 뭐든 접수 받습니다. 오늘 접수하고 끝낼게요. 생각하고 계세요? 간단하게 근데 지수함수를 볼 일이 있나? 있죠. 소프트맥스 함수에 지수함수 나오는구나. 이제 원함수랑 도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보통 테이블을 만들잖아요. x의 n승은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폴리노미얼 말고 코사인이 나올 일이 있을까? 코사인은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사인을 미분하면은 코사인이 나와요. 그리고 익스포넨셜을 미분을 하면은 자기 자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로그. 이거 자연 로그로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로그는 미치 10인가요? 미치 2인가요? 10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요거는 뭐라고 써요? ln이라고 써요, 보통? ln이라고 쓸게요. 요거를 미분을 하면은 x분의 1이 나옵니다. 네. 요것만 알면 더 알 거 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중에 체인룰이나 합성함수 미분 가가지고 예를 들면은 소프트맥스 함수 아니면 시그모이드 함수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미분을 해봅시다. 네. 미분 이미 다 알고 있고 대충 의미 뭔지 알고 있으면은 요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로그, x 코사인 사인 익스포넨셜 로그 말고 또 뭐가 있지? 요 정도면은 충분해요. 더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요거 마지막으로 접수 받고 끝낼게요. 이거 필요 없고 확률 변수나 확률 분포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것만 좀 할게요. 기대값도 별로 이번 학기 요렇게 합니다. 요거 합니다. 요거 여기까지 가볼 거고 요거는 약간 의문이고 요거는 확실히 할 거고 요것도 할 거고 요거랑 요거는 좀 주로 할 거고 네. 그럼 다시 이번 학기 계획을 다시 짜서 네, 목요일에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